안녕하십니까. 얼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얼간조선 정광순 기자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뜨거운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제 있겠는데, 먼저 서울시장 선거부터 좀 살펴보자면, 정말 여야에서 이제 후보들이 이제 하나둘 생겨나면서 좀 뜨거워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그렇죠. 첫 주자로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여론조사상을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등을 달리고 있죠. 그렇죠. 지지율 2등이 이제 박영선 이제 장관인 것 같은데, 지지율이 생각보다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권의 단일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많죠. 그런데 이제 제가 국민의힘의 이제 핵심 관계자들을 이제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로는 단일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단일화가 되더라도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그럼에도 그런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그 반대의 의견을 못 내는 이유가, 국민의힘 안에서 안철수 대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이세요. 왜냐면 그거 같이 했죠. 해봤잖아요. 같이 해봤기 때문에 뭐 안철수 대표의 장점과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럼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공천을 관리하는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이제 안철수 대표 들어와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들어오면 나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 김정인 위원장이 경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출마 선언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만약에 저기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나는 후보에서 물러나겠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어떻게 보면 제안을 했는데, 일단 거르죠. 거르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그런 출마 선언을 경로했다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좀 잠깐 다른 좀 이렇게 살펴보자면 여권 야권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나와야 돼요? 지금 뭐 이제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박영선 장관이랑 우상호 의원이 이제 우상호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박영선 장관은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지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여기는 이 두 분의 2파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는데, 그 일각에서는 정세균 총리 얘기도 해요. 이분이 아마 굉장히 지역구, 그 밑바닥 민심을 아주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그 이제 오세훈 시장과 종로에서 붙어서 여론조사는 다 오세훈 전 시장이 이긴다고 나왔는데, 이제 정세균 총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밑에 민심을 아주 잘 다지는 분인데, 본인께서는 본인이 대권 주자라고 생각을 하지 서울시장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같이 총리를 한 이낙연 대표는 대권 주자로 뭐 지금 3등 정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당에서 강복히 요청을 해도 정세균 총리는 서울시장 후보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명 정도로 보는 거고, 야권은 좀 많죠. 왜 많냐면 이길 것 같은 선거에는 원래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렇죠? 그 저번 총선 때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후보 구하기도 어려웠잖아요. 이번에 이길 것 같으니까 부산시장 보세요. 얼마나 많은 후보가 몰려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만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한상태고. 출마 선언 한 분이 몇 분 더 계시죠.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계시고, 뭐 김성운동 뭐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몇 분 계신, 뭐 송파 구청장을 하던 분인가요? 어쨌든 몇 분은 출마 선언했는데, 이제 뭐 이제 그래도 가장 그 지지율이 높다고 보이는 게 안철수 대표니까, 물론 뭐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꽤나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이해훈 의원도 출마 선언했고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이제 야권 단일화죠. 여기서 단일화를 못해서 만약에 서울시장에서 패배한다면 이 국민의힘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네. 안철수 대표가 네.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 입당을 안 해서 단일화가 안 돼갖고 그 야권 단일화가 안 돼서 선거에서 져보세요. 네. 이 모든 책임을 네. 안철수 대표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단일화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입당이나 혹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 주변 또는 그 당에서 오래 활동한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야당 국민의힘 후보로는 누가 거론되느냐.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거론이 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거론이 되고 뭐 출마 선언을 한 이해운 의원 전 의원 그리고 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등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제3의 신선한 후보는 없느냐.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지금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말 잘 들어보면 새로운 인물을 본인이 데려와서 국민의힘에 입당시켜서 당선시킬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실체가 있는 얘기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 만약에 이분이 결심을 한다면 아주 신선한 느낌을 받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입당했다고 가정할 때 아주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되겠다. 이분이 제가 왜 이분 이름을 얘기를 못하냐면 이분이 아직 확정을 내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맞는지도 몰라요.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접촉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뭐 새롭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좀 고민을 하는 듯한 후보가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분이 나온다면 김종인 위원장도 나름대로 당내에서 목소리 조금 높일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정치에 관여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인물로 보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또 그분이 또 이제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하더라도 이런 뭐 기라성 같은 분들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그렇죠.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대표 뭐 등등이 굉장히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라 그 사람이 만약에 결심을 해서 들어와서 경선을 치른다면 100%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지만 그 사람이 경선에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여론이 이렇게 보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그 80여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정말 여야 후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할 거고 이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제 단일화 대표가 이제 주자가 단일화를 할지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좀 우리 선배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관전 포인트 한 가지만 좀 꼽으려면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야권이 단일화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야권 단일화를 이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야권 단일화를 이뤄야 대선에도 야권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정말 윤석열이 내가 좋아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좋아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건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것보다도 이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하는 거는 못 보겠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그 진짜 정권을 못 잡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야권 단일화가 반드시 돼야 되고 야권 단일화가 돼서 얼마나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지가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는 상태에서 아까 최 선배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관전 포인트 서울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단일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또
또 하나를 짚어주셨는데 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것을 지켜보면서 네. 또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이제 그 좋은 한 표를 또 소중한 한 표를 네. 잘 행사하셔서 좋은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